여러분 이어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좀 살펴봤었죠.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방법 KNN 하고 SVM 주로 이제 분류와 예측을 위한 방법인데요. 분류 분석을 이제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종속 변수, 독립 변수의 값을 가지고 해당되는 종속 변수의 범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아일리스라는 붓꽃, 요거 이제 세 가지 품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세토사, 베리시칼라, 버지니아카. 그리고 이제 꽃잎의 받침, 길이하고 너비. 그 다음에 이제 꽃받침의 길이하고 너비. 네 가지 변수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방법을 소개를 했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KNN 방법이 하고 SVM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똑같은 아일리스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SVM 방법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 해서 상당히 많은 분류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으셔야 되고 KNN은 이제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nearest neighbor라고 한 말인데 NN이 그 근처에 있는 값 K개를 골라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값에 해당되는 걸로 이제 간단하게 분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KNN 방법을 좀 소개를 하면 이거는 이제 NN은 nearest neighbor, 가장 가까운 근처에 있는 거.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면 최근접 이웃, nearest neighbor가 최근접, neighbor가 이웃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이제 사각형, 동그라미, 요 삼각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새로운 어떤 별 모양이 왔으면 얘가 얘니, 그러니까 사각형이니 동그라미니 세모니. 여기서는 이제 요 원의 중심으로 가지고 한 3개 정도 골라봤어요. 원으로 했더니 3개니까 K가 3이죠. 여기서 K라는 말은 고르는 개수예요. 홀수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정확하게 분류가 되니까 했더니 얘가 요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가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가 사각형이 3개고 나머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별표는 사각형 분류로구나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어렵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게 세토사, 요게 베시칼라, 버지니아카. 그래서 이제 요 XY의 차원 축소 기법을 써서 4가지 변수지만 두 차원으로 이제 변하는 방법을 자기가 이제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요거에 따라서 요 3개를 물론 K의 개수는 이제 3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를 고를 수도 있고 짝수는 안 된다죠. 홀수개를 골라서 그 중에 가장 많은 범주에 속하는 개수의 분류 값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간단하죠. 그래서 많이 쓰고요.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가 많아지면 오래 걸리죠. 그렇죠?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비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주어진 데이터 가지고 간단하게 분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거 KNN 요 함수를 이제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R에서 요 데이터 마이닝 with R 라는 요 패키지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지원 안 해주고 요거의 의존 패키지들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패키지를 이렇게 쭉 설치하셔야 되고 DMWR은 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요 압축 파일을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요걸 그대로 치면 우리가 KNN이라는 함수를 불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인스톨을 해놨어요. 여러분들도 요것들을 하면 돼요. 인스톨 쭉 그 순서대로 제가 해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라이브러리를 부르고요. 라이브러리를 부르고 그 다음에 아이리스라는 걸 데이터에다가 넣고 그냥 아이리스라고 써도 돼요. 저 데이터라는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요거 있죠. 요거는 그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150개의 아이리스 데이터들 중에 우리가 그 넘버를 좀 골라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번부터 요게 70%, 150개의 70% 데이터를 이제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얘를 이제 왜 뽑아내느냐? 이렇게 훈련 데이터로 놓고 나머지는 검증 데이터로 넣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ID 값을 여기서 구했잖아요. 그래서 ID 값을 IDXS라는 값인데 150개의 데이터 셋들 중에 그 70%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150개의 곱하기 70%니까 105개죠. 105개. 그 다음에 150개의 30%는 45개. 그러니까 105개를 그 훈련용 데이터로 쓰고 나머지 45개를 이렇게 검증용 데이터죠. 일단 요 트레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서로 독립적으로 우리가 그 훈련용 데이터는 이렇게 뽑혔고, 그 다음에 검증용 데이터를 이렇게 뽑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훈련용 데이터는 105개, 150개의 70%, 이게 행 번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뽑은 8번, 30번, 21번이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6번, 137번, 15번. 이거 랜덤하게 뽑으니까 번호가 왔다 갔다 해요. 순서에 상관없이.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홀드아웃이라는 말들을 했죠. 그 교차 검증할 때 쓰는 대표적인 훈련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를 구분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설명을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훈련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K는 3. 우리가 K는 3개 정도로 뽑아서 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요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KNN 기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요 4가지의 그 독립변수 값으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거죠. 요거. 요 4가지 값에 대한 그 품종이 뭐냐, 세토사냐, 버지니아카냐, 베시칼라냐, 그걸 하기 위한 함수죠. 그래서 리절트라는 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서머리를 해서 이 결과를 세토사 14개, 베시칼라 14개, 버지니아카 15개 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음을, 품종을 분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실제 값하고 예측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쓴다 그랬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 첫 번째 요거는 그 검증 데이터의 참값.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거를 예측 잘 했느냐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예측 값은 우리가 리절트 모델로 우리가 썼으니까 리절트에 해당되는 값이 예측 값이 되는 거죠. 훈련용 가지고 예측한 거. 그 다음에 이거는 테이블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예측값과 실제값 차이를 한번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프리스 테이블을 좀 보면 DICT 실제적으로 이렇게
요거는 거의 다 맞췄네요. 에러 없이. 세트사로 맞췄고, 버시칼러도 14개로 맞췄고, 버지니아카도 17개. 에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정확도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정확도가 이제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죠? 요거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방법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정확도가 100%예요. 이걸 보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if else문을 써서 실제 값하고 예측 값, 즉 그 앞에서 테스트의 스피시스 값이 실제 값이 되고 predict라는 함수를 써서 예측한 값이 그 얼마나 잘 맞냐. 맞으면 yes, 아니면 no.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NEW라는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다 yes라고 돼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 확률은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의 길이, length라는 게 전체 중에 yes가 그 yes의 개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가 우리가 아까 검증용이 45개라고 했잖아요. 45개 중에 45개가 다 yes이기 때문에 1위의 값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0% 다 맞췄다. 결국 이게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참인 그 예측값과 실제값이 같은 거.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자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거는 뭘로 예측하는지 한번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 데이터가 너 꽃잎의 길이 너비, 꽃받침의 길이 너비, 요거는 무슨 품종일까요?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넣고 이건 이름을 바꾸는 거고, 실제적으로 데이터 적용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썼었던 그 KNN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요 5.1, 3.7, 1.5, 0.3cm는 봤더니 세토사예요. 이렇게 예측을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 모델은 우리가 KNN이라는 함수를 썼고요. 쓰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스피시즈에다가 훈련용 데이터, 그 다음에 우리가 요 검증하고자 하는 요 데이터셋 넣고, 요 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데이터 정교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요거는 이제 정교화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디폴트는 이제 true지만 false로 했고, 나중에 데이터 정교화하는 거는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뒤에 아마 그 9장인가부터 이제 나오는데, 8장. 8장에 이제 정교화된 데이터 방법이 있어요. 최대값을 최소값 빼는 방법이 이제 방법인데, 변수의 값이 여기서는 센티미터로 똑같기 때문에 단위도 똑같고 정교화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false로 썼어요. 그렇죠? K는 아까 3개라고 그랬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그 KNN 방법입니다. 뭐 간단하죠.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이제 중간고사 전까지 패키지 설치하고 라이브러리 필요한 거 부르고 함수 사용하는 방법, 그렇죠? 그 다음에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하는 방법, 확률을 구하는 방법, 테이블 컨퓨전 매트릭스를 만드는 방법, 뭐 이런 순서대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제 서포트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지한다. 벡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산수학인가요? 그 행렬 뭐 이런 걸 좀 배웠으면 그 벡터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뭐 3차원 이상의 의미가 있긴 하나 2차원에서도 보면 벡터가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겐 벡터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데 어떠한 성분의 방향성, 그렇죠? 아이겐 밸류는 그 방향성의 크기를 얘기할 때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 커널 함수 쓸 때 이제 그런 개념을 좀 쓰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2차원에서의 그 대표적인 서포트 벡터 머신을 적용하는 걸 설명하는 건데요. 요 검정색과 요 파란색 사이에 엄밀하게 이렇게 그 XY 좌표상에서 보면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파란색과 검정색은 분명 XY의 요 그 값들에 의해서 분류되는 놈인데 요거와 요거는 다른 품종이로구나. 그렇죠? 다른 그
대상이로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그 하이퍼플레인이라 그러는데 요거를 이제 찾아내는 건데요. 그때 요거와 요 마진 동일하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값들에 해당되는 요 놈을 우리가 서포트 벡터라 그래요. 서포트 벡터, 즉 얘를 지지하는 어떤 선분이다, 방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요런 서포트 벡터를 수행하는 머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학습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머신이니까. 기계가 기계라는 뜻이 아니라 학습한다라는 뜻의 머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의 2차원이고, 얘는 또 뭐냐? 요거는 이제 선형적 관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y는 ax 더하기 b, 기울기가 마이너스 있는 하이퍼플레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모든 대상이 이렇게 2차원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렇게 3차원 평면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3차원 평면. 3차원 이상 되게 되면 요 커널 함수를 요걸 찾아내는 게 좀 어려운데, 말에서는 요 세 가지 방법의 커널 함수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따가 보면, 그죠? 그래서 사용하는 커널 함수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수학적으로 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에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요 2차원 상에 그려져서 약간 좀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나 요거와 요거 사이에도 이렇게 마진이 있어요. 얘를 지지하는 벡터가 이렇게 하이퍼플레인 평면상으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결국은 이제 요 함수가 커널 함수인데 얘와 얘를 분리하는 3차원의 함수, 3차원 이상이에요. 이게 비선형이죠. 요게 이제 XY는 선형이고, 요때부터 비선형인데, 요 커널 함수를, 사전에 수학적으로 좀 찾아내야 돼요. 그 찾아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함수들 찾아내는 방법이. 뭐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기도 하고, ReLU 함수를 쓰기도 하고, 뭐, 그 탄젠트 플레인 함수를 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탄젠트 하이퍼블릭 있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건 좀 약간 수학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좀 찾아보시고, 요게 어쨌든 비선형의 3차원 이상에서 요 평면을 찾아내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의 비선형 분류 방법이고, 여러분들은 뭐 요 2차원 개념이 확실하게 들어오죠? 얘와 얘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요 선이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마진이 너무 이쪽이 너무 크고, 그렇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이 너무 크고, 그래서 요 적정한 마진 값을 유지하는 벡터를 얘를 찾고 그 사이에 있는 놈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요 사이에 있으면 얘는 요거고,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고, 여기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얘보다 이쪽에 있으면 여기, 얘보다 이쪽에 있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정리를 이제 분류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분류와 예측 모두에 이제 사용이 되고요. 과적합이라 그래서 과적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현상이에요. 저렇게 분류할 때 빨간색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과적합인데요. 이런 방법이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데이터 양이 많아지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정확하게 분류는 하지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찾는 게 요 검정색 요거예요. 약간의 오류가 있죠, 이게? 약간의 오류가 있지만 적당한 이런 어떠한 플레인을 찾는 거죠, 평면을.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과적합, 과대적합, 오버피팅이라고 그러는데, 또 언더피팅이라고 하는 건 대충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해버리는 거. 그렇죠? 쉽게. 아니면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자르는 거. 이런 걸 이제 가소적합. 언더피팅 됐다. 그렇죠? 너무나 이제 데이터 분석 모형을 고려를 안 한 거다. 그래서 가장 과대적합도 방지하고 과소적합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그 분석 모형에서 찾고자 하는 요 검은색 요거예요. 검정색. 그쵸? 이제 소프트 벡터 머신은 요 과적합이 좀 덜해요. 다른 모델에 비해서.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설명력이 좀 떨어지고 커널 함수 찾는 게 좀 어려워요. 그죠? 커널 함수 찾으려면 요 파라메타. 요거를 x, y의 두 개의 값의 그 카티션 프로덕트 요걸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이 수학적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안에서 제공하는 건 이게 대표적으로 세 개고요. 요거에 대한 파라메타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분류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형 분류인 경우는 이제 이런 커널 함수를 안 써도 되고, 비선형 분류인 경우는 이렇게
레이디얼 베이시스 방법, 펑션, 폴리노미널 펑션, 시그모이드 펑션. 요거 해당되는 값들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코스트는 이제 기본값이 1이고요. 요거는 1이고, 요것도 3이고, 요거는 0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좀 어려운 수학적 개념인데, 그냥 요 기본값으로 쓰시면 돼요. 과대적합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이제 코스트라는 변수고, 감마는 그 어떤 데이터의 극단적인 값이 영향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값이고, 디그리는 어떤 그 특성 공간 피처 스페이스에서 차원의 개수. 그래서 이제 요 다항 함수에서 이런 모수값을 지정하는 거예요. 기본값은 3개로 이제 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뭐에 매승할 때 요게 디그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수학적으로 어려운 개념이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고 사용법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다항식과 시그모이드 커널 함수 기본값은 0이니까 이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이제 요 인스톨 요거만 하나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사용 방법은 뭐 비슷합니다. 그렇죠? 종속 변수, 독립 변수,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 그 어떠한 그 이제 요 SVM 가지고 회귀 분석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분류, 그 다음에 커널 값, 그죠? 선형이면 리니어, 아니면 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함수, 커널 함수를 쓰시면 되고 필요한 요 파라미터를 지정을 하고 안 지정하게 되면 기본값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이리스 데이터 가지고 설명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표본값은 이거는 이제 앞에서 아까 쭉 설명한 거니까, 그렇죠? 데이터를 훈련용과 검증용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SVM 모델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SVM 결과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유형을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벡터는 뭐 저렇게 구했고 3개의 품종을 분류를 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있는 것처럼 그 실제와 예측 데이터 값 사이에 차이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그 쭉 우리가 해왔었던 코딩이니까, 그렇죠? 그 두 개의 차이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테이블 구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프리딕트 테이블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이제 그 KNN에서는 100% 맞췄는데 이걸 한번 볼까요? 요거는 에러가 좀 있죠, 그쵸? 여기 두 개의 에러가 있어요, 그죠? 세토사는 다 맞췄지만, 버에시칼라 하나 오류가 났고요. 버지니아카는 이제 또 하나가 오류가 났어요. 하게 되면 이제 좀 정확도가 좀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도 한 95% 정도, 그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KNN이 그럼 반드시 좋은 거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그 훈련용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다르게 이제 만들게 되면 요 적중률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홀드아웃 방법을 쭉 설명하고 있지만 이제 그 K 교차 검증 훈련 데이터와 데이터 검증 데이터를 여러 개를 구성을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성능이 좋은 방법을 좀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 방법을 주로 적용해서 성능을 개선을 하긴 합니다. 반드시 뭐 SVM이 그 저쪽 그 KNN보다 성능이 좋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유념을 하시고, 요거는 아까 그 코스트와 감마와 고값을 바꿔가면서 모델의 정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기본값으로 썼었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코스트와 감마라는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코스트라는 값은 그 커널 함수를 쓸 때 코스트와 감마, 과적합을 맞는 정도인데 이거를 이제 다른 값으로 좀 바꿔보고 요 감마도 다른 값으로 좀 바꾸면서 성능이 얼마나, 그러니까 아까는 95%, 96%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성능이 어떻게 개선되느냐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좀 반드시 좀 해보시고 성능이 그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는가 이거를 한번
그 파라메타 값에 따라서 좀 확인을 해 보시기를 좀 바라겠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KNN과 서포트 벡터 머신의 개념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스스로 좀 책에 있는 거를 좀 학습을 해 보시고 연습도 좀 해 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